자, 물질의 전기적인 성질이에요. 이 부분은 통합과학이라는 단원에서 이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라든가 규칙성에 다 결합까지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물질의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는 단계예요. 그것도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라는 거는 원자 내부의 전자에 의해서 이런 전기적 전도가 그리고 전도성이 발생한다는 걸 배우는 단계거든. 그 처음에 니들 보면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전기적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전기 전도성이에요. 전류를 잘 흐를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은 중딩 때 여러분들 배우죠. 뭐라고 배우느냐? 전류를 잘 흐르는 물질들을 도체라고 부르고 정말 잘 흐르지 않은 애들을 부도체라고 불렀을 거예요. 절연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사라졌어요. 도체, 부도체 이렇게 얘기하죠. 도체라면 금속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고 부도체라면 뭐 유리나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요걸 좀 배워보겠다 이런 얘기지. 도체나 부도체를. 그런데 그런 도체나 부도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무조건 전자입니다. 전자. 그래서 첫 번째 원자의 전기적인 성질이 나올 거야. 보세요. 원자를 여러분들이 배우잖아요. 주기율표에서 배웠죠. 선생님이 이런 말 했어요. 원자는 질량적인 표현하고 전기적인 표현 두 개로 나눈다. 질량적인 표현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로 원래 중성자가 좀 무겁지만 1대1로 우리는 질량수를 정해서 쓰고 전자의 질량은 우리가 무시해버린다라고 배웠고 전기적 성질에서는요 양성자와 전자가 1대1이라는 거죠. 전하량의 비가. 알겠어?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고 그게 전기적 성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물질은 원자가 기본 입자죠. 그렇다면 원자라는 거 애들의 특징이 뭐냐? 요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보세요. 원자는요 우리가 다 배웠던 겁니다. 핵이 있고요. 이 핵 주위를 전자가 배회하고 있는 거죠. 그림이. 그런데 이건 보호전자 껍질 모형이고요. 실제 전자는요 이렇게 선으로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도 그라데이션으로 포렇게 그려놨죠. 무슨 얘기냐? 이게 이 전자가 가장 많이 발견될 확률이 높은 것을 여기다 놓고 밖으로 갈수록 확률이 좀 떨어지고 안쪽으로 가서 확률이 높다. 너무 빨라서. 여튼 이 그림의 주요 목적은 뭐냐? 이 전자가 왜 못 도망가냐는 거죠. 누가 당겨서. 핵이 당김으로 인해서 도망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핵 속에 누가 당기고 있다는 거 알아요? 양성자의 존재가 누구를 잡아당긴다? 전자를 당긴다. 이런 의미? 알겠죠? 얘가 존재를 해서 전자를 당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알고 가야 되죠. 이렇게 당긴다는 게 이 전기력이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역이라는 표현, 모든 힘은요, 서로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가 있어요. 이거 뉴턴 아저씨가 얘기한 건데, 작용과 반작용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양성자가 전자를 당긴다고 했는데, 이 전자를 당기는 힘 자체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 힘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F. 누가 당기는 거예요? 핵이 누굴 당긴다? 전자를 당기는 힘 이렇게 써요. 핵이 전자를 당긴다. 그러면 누구도 이거죠. 전자도 누구를 당긴다? 전자도 누구를 당긴다? 핵을 당긴다. 두 힘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이런 겁니다. 작용반작용이라는 게. 힘은 항상 혼자 존재할 수 없다.
힘의 존재의 의미, 그 원래의 성질을 밝힌 게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당긴다 이거죠. 서로 동일한 힘의 크기로. 물론 이 힘이 일정하더라도 전자들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전자는 여기 있을 확률, 여기 있을 확률이 다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전자가 왜 못 도망가냐는 거야. 핵이 꽉 잡고 있어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의미로 딱 보잖아요. 원자의 전기적 성질. 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거죠.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다? 중성이다. 그래서 이거 정도는 알고 있자. 원자에게 모두 뭐가 있어요? 원자 번호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핵 속에 누구 숫자랑 같다? 양성자의 숫자와 같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중성 원자라면, 알겠어요? 얘와 같다. 이런 거죠. 이게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거 우리가 배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봅시다. 거기에 있는 전기적 성질, 전기는 중성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느닷없는 말이 하나 나와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유전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알았어요? 여러분, 모든 물질들은 원자 형태에서는 이 조건을 따르거든요. 이 조건을 따르는데 얘들이 화학 결합을 하게 돼요, 여러분. 화학 결합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잖아요. 기억하려나? 너네 이온 결합 알아요? 네. 그 다음 무슨 결합이 있어요? 이건 금속계 금속이고. 그렇죠. 여기에서 얘가 나오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다룰 게 이거예요. 맞았어요. 금속 결합의 특징이 뭔지 알죠? 금속끼리만 결합하는데 이 금속이 절대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금속 결합은 어떻게 존재한다? 원소로 존재한다. 여기에서 원소는 물질의 원소를 말해요. 화학식으로 대문자 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금속들이 금속. 이거.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바로 금속 결합입니다. 금속 결합을 하게 되잖아요. 금속 결합을 하게 되면 금속의 최각의 전자들은 하나 내지 셋이거든요. 1족부터 13족 기억나요? 걔들이 금속류입니다. 전자를 어떻게 하기 쉽다? 잃어버리기 쉬운 애들이죠. 무슨 이온 되기 쉽다? 양이온 되기 쉽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최각의 전자들이 에너지가 제일 높은 애들이에요. 원이 큰 보호전자 껍질에 의하면 원이 하나면 1주기, 두 개면 2주기, 우리끼리 약속한 거잖아. 근데 그 3주기, 4주기, 2주기 상관없이 첫 번째 전자가 그 다음 껍질에 나타날 때, 두 번째 나타날 때, 세 번째 나타날 때 이래버리면 에너지는 높은 애들이 숫자가 적은 애들이죠. 그럼 걔는 도망가기 쉽거든요. 안정한 전자 배치가 위해서 도망가기 쉬운 애들이 형성되는 그런 금속끼리 결합을 하다 보면 금속과 금속 사이의 외곽의 전자들이 지멋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나트륨이 있고 여기 나트륨이 있고 나트륨이 있고 앞에도 나트륨이 있고 뒤에도 나트륨, 이게 금속 결합이거든요. 고체 어떤 일정한 격자가 있어요. 금속들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나트륨이 쭉 있다 보면 외곽의 전자들이 얘가 외부에서 힘을 받아서 움직이기 편한 애들이거든. 그럼 나가요. 근데 하나의 나트륨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던 나트륨 금속이 있는 것에도 저 전자가 나가요. 그럼 나가는 순간 얘는 뭘 때요? 양전할 때요. 양이온. 그죠? 자, 우리가 다 금속입니다. 근데 내가 외곽에 전자 하나 내가 도망가요. 그럼 Na 플러스를 떼요. 다른 나트륨들도 나가서 Na 플러스를 띄겠죠. 그럼 나간 애가 가장 근처에 있는 양전했던 애한테 끌려가겠죠. 그럼 걔는 순간적으로 나트륨이 되겠죠. 근데 잠깐 스쳐 지나가고 또 나가요. 그러면 걔 또 양전할 때요. 그럼 내 게 아니라 다른 애 거 전자가 와서 나한테 들어와요. 살짝. 그럼 난 또 내 거 여기 있네. 근데 쑥 나가요. 어디 갔지? 플러스를 뛸 때 또 다른 애가 와요. 여기 있구나. 전자들이, 외곽의 전자들이 지 멋대로 움직입니다. 지 의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 멋대로. 과학자들은 그런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그래요. 결국 무슨 얘기냐? 원자 구조만 보면요. 전자는 핵에 붙들려서 못 도망가게 되어 있지만
금속 결합이란 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전자들은 지 멋대로 외곽의 전자가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금속 결합 물질을 그릴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중심에 양이온이 있고 이렇게 외곽에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는 이 금속 결정에 자유전자가 몇 개 그린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자유전자예요. 그렇죠? 근데 양이온도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양이온은 플러스 1가짜리라는 얘기예요. 전자 하나가 막 돌아다니는 거. 그럼 2가짜리는 어떻게 그릴까요? 제가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릴 거예요. 플러스 1하고 써주기도 하지만 양이온이다 이거죠. 이거 양이온이다. 그래 놓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보면 얘들이 멋대로 움직이긴 해요. 이렇게 멋대로 움직입니다. 지 멋대로 이렇게. 근데 양이온이 몇 개 있는데 3개 있는데 자유전자는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잖아. 그러면 플러스 2가짜리인 거죠. 이런 식의 해결. 그래서 이렇게 외곽의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애들이 금속 결합 물질을 하고 그 자유로운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 물질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야.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림 속에 보면 자유전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이 중심 양이온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어디에서? 이 중심 양이온 전기장이나 자기장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나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으로 들어가도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누구만 움직이더라? 자유전자만 움직입니다. 전기장을 걸어주잖아요. 이런 애들 전기장을 걸어주잖아. 봐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걸어주고 여기다 플러스 이렇게 걸어주면 요거 그대로 옮길게요. 이렇게 되면 자유전자는 이렇게 움직여요. 어디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하지만 얘는 요지부동. 물론 얘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얘를 뭐 넓게 핀다거나 전성, 길게 늘린다거나 연성, 이럴 때는 얘가 조금씩 움직여요. 움직이게 해줘요? 아니요. 누르면 돼요, 그냥 확. 알겠어요? 확 누르면 옆으로 이동합니다. 알겠죠? 또 하나, 얘가 녹으면 돼요. 금속이 녹으면 뭐가 돼요? 액체가 되죠? 그러면 이 양이온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전기장, 자기장 속에서 중심 양이온은 움직이지 않고, 이게 이온 결합과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애들, 알겠습니까? 이런 게 금속이고, 이렇게 자유전자가 존재하면 전류나 열, 이걸 전도를 잘 시켜요. 열 전도, 전기 전도성이 매우 뛰어난 물질이 됩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 이게 어떤 얘기냐, 이제 이러한 성질을 받죠.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애들을 우리가 금속 물질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럼 이런 금속 물질들과 더불어 이제 요거를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대제목에 써 있는 말,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 이거를 해보겠다는 거죠. 물질의 구분을 해보겠다.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첫 번째, 이거. 도체. 어떤 놈이라는 거죠? 열, 전기, 전도성이 좋다가 제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부도체는 그럼 뭐겠어요? 열, 전기, 전도성이 나쁘다. 근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얘가 나오는 거예요. 도체도 부도체도 아니다. 그럼 성질이 중간 정도 있는 애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느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도체 같은 경우는요, 중심 양형이 존재하고 누가 움직인다. 자,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누구다? 전자 껍질 여러 개 있는 중심 양형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전자가 있지만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뭐가 있다? 이게 무슨 전자?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존재한다. 이런 애들이 도체다. 그런데요, 부도체는 똑같은 원자지만 외곽에 전자가 4개 이상 있는 애들이에요. 4개 이상 있으면 전자 배치가 안정화가 돼서 전자들이 안 도망다녀요. 이렇게 붙들려서 자유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자유전자가 매우 적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열, 전기, 전도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반도체는 뭐냐? 얘보다는 많다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있는 애도 있고요. 전자가 이렇게 잡혀 있는 애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도망다니는 애도 있고, 대부분은 잡혀 있고, 이런 거거든요. 제가 노란색을 전자로 표현해 줬지만, 실제로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전자들의 표시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거 14족을 그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원은 가장 큰 원만 대표적으로 그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가장 큰 원에 있는 전자가 나와버렸게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껍질이 사라진 거죠. 그럼 얘는 누굽니까? 그 다음 원이에요. 이렇게 8개 들어있는 원. 그럼 얘한테는 가장 큰 원이 사라진 거야. 전자들이 막 움직이는 바람에. 그래서 얘가 쓱 하면 걔가 딱 생겨. 그러다 다시 또 사라지고. 스치고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전자들이 멋대로. 근데 얘들은 뭐냐? 봐요. 14족 그리지 말자. 14족이 보통 뭐거든. 이렇게 하나 더 그릴게, 이렇게. 그럼 이건 몇 족이냐, 이거? 이건 15족이지? 15족 중에 하나의 전자는 못 빠져나와요. 근데 14족이 되잖아요? 14족이 되면 하나가 빠져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잡혀 있고, 얘는 빠져나왔다고 치자. 그죠? 원이 최각의 전자가 4개가 있는데, 하나는 빠져나왔고, 하나는 못 빠져나왔고, 얘도 어때요? 못 빠져나온 게 되겠죠, 얘는. 빠져나왔다, 안 빠져나왔다, 이런 애들이 존재하는 것을 반도체로 불러요.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얘보다는 많다.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참 통합과학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쓰네. 매우 적다. 이렇게. 이게 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전기 전도성은 어떠냐?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기 전도성은 온도에 따라 보통 그리거든요. 가로축을 온도로 그리면 전기 전도성을 한번 봅시다. 전기 전도도가 얘들은 어떠느냐? 상당히 좋죠. 도체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전도도가 떨어집니다. 이제 이런 걸 내부 저항이라고 하는데 그냥 얘는 높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자꾸 떨어져요. 이렇게 이거 진짜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전기 전도성이 온도가 높아지면. 그런데 부도체는 어떠냐? 여기다 제가 이거 그릴게요. 여러분, 이런 표시가 뭔지 알죠? 차이가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들은요, 이래요. 이게 도체라면, 이게 부도체라고요. 이렇게. 알겠어요? 부도체는 어때요? 높아져요. 부도체는 오히려 근데 높아봤자요. 얘한테는 잽도 안 돼요. 반도체가
5 정도 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높아져, 이렇게. 이게 반도체의 특징이야. 반도체는 여기 있던 노란색 전자가 더 잘 떨어진다고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전기 전도성은 애초에 처음 온도에서 이제 실온의 온도 누가 제일 높아요? 도체가 제일 높고 이렇게 하자. 어차피 도체는 얘가 반도체 아무리 세봤자 도체를 못 쫓아가거든. 여튼간에 여기에 실온 상태에서 우리가 보면 실온 상태에서 누가 제일 전도성이 좋더라? 도체가 제일 좋더라. 그 다음엔 반도체고 부도체더라 이런 얘기야. 얘기인 즉슨.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도체가 어떤 것들이 있더라? 금속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금속류들이. 알았어? 거기 대표적으로 뭐 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철. 여러분 철은 별 중심에서 만들어진다. 초신성일 때 만들어진다. 초신성. 그렇죠. 별 중심이죠. 그러니까 초신성일 때는 철보다 무거운 불이나 금이나 뭐 우라늄 좀 오버다. 이걸 전도성을 따지기엔 우리가 부끄럽고. 알겠냐? 뭐 니켈,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부도체는 니들이 알고 있는 물질 있잖아. 제일 쉬운 거 고무, 종이, 유리, 플라스틱 이런 애들이 뭐라고? 부도체고. 자, 반도체는 외워야 되더라. 일단 휴소, 그 다음에 저마늄, 외우세요. 이거는 왜? 우리는 지금부터 반도체 배울 거든. 알겠니? 네. 자, 여러분 제가 왜 전기전도성을 저 그려준 줄 알아요? 왜 우리가 반도체를 배우냐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전기적 성질이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 근데 수소 반도체 배울 수 있는 반도체를 수업 범위가 아니지 않아요? 그럼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어제 물리 진도를 다 나갔는데 조건은 처음 보는. 반도체는 안 들어갔어요? 그 제가 보내드린 거에 몇 종이라고 있었어요, 그거는? 그러게요. 아니 전기적 성질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요? 그냥 그 도체, 부도체, 반도체까지만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반도체의 성질에서는 안 들어가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에서 실제로 반도체는 여러분 온도가 높아지는데 오히려 전도성이 좋아지는, 알았니? 좀 도체와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인지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애니악이라는 컴퓨터 있어요. 8비트짜리예요. 최초의 컴퓨터거든요. 걔가 건물 한 채만 했어요. 한 층. 왜 건물 한 층 정도의 그 건물이 장소가 필요했냐면, 그런 계산을 하려면 수많은 부속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계산을 하려면 열이 생기겠죠. 자기만 발생하는 열이면 감당이 가능한데 옆에 있는 또 다른 부속품이 열을 내면 둘이 열을 한꺼번에 다 받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요. 전도성이 떨어진다는 건 금속으로서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붙여놓을 수가 없는 거지. 딱 떨어뜨려 놓다 보니까 공간이 되게 많이 필요했던 거야. 알았니? 자, 근데 말이야. 아이빔에서 처음에 반도체를 만들어내. 웨이퍼라 해가지고, 페이퍼 그럼 종이잖아. 근데 웨이퍼 해가지고 얇은 막으로 실리콘을 잘라. 거기다 회로를 그려. 그러면 열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 회로에다가 우리는 다이오드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집적 회로도 넣고, 그러니까 뭐, 여튼, 그 안에다 집어넣는 뭐, MPN이라는 트랜지스터도 넣고 막 넣다 보면, 그들끼리 발생한 열을 감당을 못 해갖고, 그것들 따로따로 떨어뜨려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반도체에다 그 회로를 넣잖아? 붙여놓으면
오히려 전도성이 더 좋아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주요 장비들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요만한 페이퍼 안에다가 놓는다는 건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쓰는 소형 장비들이 크기가 다 축소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계기야. 스마트폰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잖아. TV도 볼 수 있고 사진도 찍고 그런 것들이 기능이 다 들어가려면 옛날에 도체였으면 그 발생한 열을 감당 못해서 터졌어. 아니 그 작은 크기로도 못 만들고. 알겠어? 근데 반도체가 나오면서 그게 해결이 됐다는 얘기야. 반도체 같은 경우는 14족 원소의 승질이야. 근데 반도체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이런 형태의 반도체였던 거야. 이런 거 순수 반도체라고 그래. 알았어? 순수 반도체는 14족 규소가 출발점이야. 탄소 가지고는 만들기 어려워. 왜? 탄소 자체는 그 결정 구조에 따라서 전자들이 못 움직여. 아예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면 돼. 얇게 깎지를 못해. 너무 강도가 세니까. 그럼 흑연은 이미 전도성이 있어. 걔는 결합을 3번밖에 못해. 근데 14족 규소는 너희들이 규산염에서도 배웠듯이 적정한 단단한 장치도 돼 있지만 얇게 쓸 수도 있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 뭐 때문에 발달한 줄 아냐? 얇게 자르는 그 기술이 우리나라가 최고야, 세계. 얇게 자르는 기술이. 불량품이 거의 그래도 불량품 많이 나오지만 얇게 자르는 기술력이 좋아서 일본은 얇게 자르는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좀 약하지만 불량품이 적대. 지들이 공정을 잘 짜는 거지만. 여튼 14족 규소부터 저마늄까지 얘들로만 이루어진 게 순수 반도체다. 알겠어? 그래서 외곽의 전자가 몇 개라고? 4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전도성도 전기 전도성을 말하는 거야. 도체보다는 어때? 부도체보다는 어떠냐? 저기 봐봐. 도체보다 높다. 이렇게 딱 중간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거지. 됐냐? 그런데 말이야. 아주 갭이 있어. 지가 아무리 온도가 높아져서 전도성이 좋아지더라도 갭이 있단 말이야. 저 갭을 더 키워야 되겠어. 그래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뭘 만드느냐?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어. 알았니? 불순물 반도체.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봐요. 얘들이 구조를 보게 되면 그냥 얘들은 공유결합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내가 SI 써볼게요. 이렇게요. 외곽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여러분 몇 개가 돼요? 안정이? 8개지? 그래서 이쪽에 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쪽에 누가 있냐면 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에 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옆에 얘가 있는 거지, 또. 그럼 봐. 얘를 중심으로 보잖아? 주위에 얘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SiO4는 입체인 거 알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구조. 그럼, 선생님, 얘는 왜 안 그리는데요? 그릴 수 있죠? 옆에 또 교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걸 니네 책에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럼 옆에도 또 이렇게 되겠죠? 옆에도 되겠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덩어리 쭉 이어지는 연속적 결합. 물론 여기 다른 또 규소의 전자들이 결합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형태가 얘들의 구조예요. 14족. 근데 경계 가치가 너무 없어. 물론 이 중에 하나의 전자가 온도가 높아지면 막 튀어나와가지고 전도성이 좋게 하고 막 이런 건 있지만 더 잘 나와야 돼. 그럼 전자가 잘 움직이게끔 해주는 물질을 불순물로 넣어주면 되지 않느냐는 거야. 알았어? 그 두 번째가 바로
불순물 반도체야. 여기 요만하게 나와 있는 게 전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 순수한 반도체. 이게 저렇게. 맞아. 자, 불순물 반도체가 뭐냐? 의도가 뭐냐? 여러분, 일단 불순물이라는 건요, 순수 반도체에다가요, 도핑하는 거예요, 도핑. 토핑이 뭔지 모르겠죠? 우리 피자 시켜봤어요? 토핑은 뭐 쓰실래요? 네, 뭐 언제 드시고요? 뭐 이러잖아. 그거요, 첨가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여기다 첨가하는 거예요. 물질을 첨가한다고, 그렇게. 근데 이게 누구냐에 따라서 반도체가 달라지는데, 잘 봐요. 여러분, 이것들을 첨가하는 것도 혼합물입니다. 지들끼리 이제 결합을 잘 안 하니까 사실은. 근데 잘 보시면 순수 반도체에다가 얘를 섞어요. 에이씨. 그냥 화가 났어요, 갑자기. 14스모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이래들이 섞이는 거예요. (19금이라) 말을 못하겠네. 여튼 얘는 14족이죠. 13족이라는 건 전자가 하나 부족한 애들이에요. 이걸 뭐냐, 요 사이에 전자가 부족한 애가 딱 껴들면 13족이면 전자 하나가 빠져있는 애잖아. 자, 빈자리가 있으면 전자들은 거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전자들은요,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어려운 표현이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책상이 쭉 있는데 학생이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야. 책상이 있는데 학생이 앉아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요 자리를 비게 해주는 거예요, 펴. 그러면 얘가 여기 앞으로 당겨올 수 있어요. 여기 비죠, 여기가. 그럼 얘가 또 여기로 당겨와요. 그럼 지나도 전자가 요 자리로 올 수 있고. 이렇게 빈자리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면 전자들이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걸 양공이라 하고, 이렇게 되면 양공이 나타나요, 양공이. 양은 무슨 전화 뜯겠어요? 플러스 뜯겠죠? 포지티브라는 뜻을 써서 얘는 P형 반도체라고 해요. 알겠어요? 전자가 하나 부족한 13족을 넣는 거야. 그러면 봐요. 순수 반도체에다가 아까 그렇게 자리가 비어서 애들이 하나 앞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전자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전자가 와서 뒤에 있는 애들도 앞으로 가, 뻥차면 앞으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야, 너 네가 앞으로 가, 뻥차면 또 옆에 있는 애 가서 나 앞으로 가면, 전자가 전자를 밀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15족 원소를 넣어요. 그럼 14족보다 어때요? 전자 하나 더 많은 애잖아. 그럼 그 많은 애는 옆에 있는 전자를 밀어낼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냥 혼자 있을 때부터 전자가 움직임이 더 커질 수, 경쟁자가 더 많았으니까. 그럼 15족들은 인, 비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애들을 주 원인이 되는 게 누구냐면 전자가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원인이다. 얘는 누구라고? 양공, 비인의자. 얘는 전자야. 그럼 네가티브죠? N형 반도체라고 해요. 이거는 원자과 띠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 원자과 띠 갖고 설명한다면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줄 의향은 있습니다만, 잘 드세요. 왜 순수 반도체보다 불순물을 쓰게 된다고요? 얘들이 전기 전도성이 훨씬 좋아요.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더 전도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얘가 훨씬 좋아요. 이건 전자들이 막 움직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불순물을 넣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불순물 첨가물질이 13족이면 얘보다 전자가 하나 부족하니까 P형.
14족이면 얘보다 전자가 하나 더 많은 애니까. 그죠? 15족이면 더 많은 애니까 N형. 실제로 여러분들 N형과 P형을 접합한 게 다이오드라는 물질인데, 봐봐요. P형은 여러분 눈에 딱 봐도 알아요. 뾰족해요. 끝이. N형은요. 쏙 들어갔어. 그 둘이 결합하면 딱 맞아. 알았니? 그 칼이 누구야? 칼집이 누구고? 칼이 P형 반도체고 칼집이 N형이야. 딱 꼽으면 NP형 다이오드가 돼. 야, P형이 뾰족해, N형이 뾰족해. P형. 그래서 P형 찔리면 뭐 하겠어? 피나요? 그래, P형이야. 알았냐? 니네가 나중에 보면 알아. 이렇게 딱 보면, 아, 선생님이 이 얘기한 거구나, 라고 딱 알 거야. 그러니까 이 불순물 반도체는 이 순수 반도체가 갖지 못했던 온도가 높아졌을 때 저항이 떨어져서 전류를 더 잘 흐르게 하는 능력치를 갖고 있는 애라 요즘에는 다 이렇게 불순물 반도체를 쓴단다. 알겠지? 다시,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형 반도체보다 온도가 높아졌을 때 저항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어. 그치? 그건 첨가한 물질들의 영향인데, 보통 14족에다 13족을 첨가하면 무슨 형 반도체? P형 반도체. 15족을 넣으면 N형 반도체. 가지고 인하고 비소라든가,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갈륨, 이런 것들. 알겠어? 그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해두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넘기면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배우거든? 알겠어? 이 부분은 아직 안 나갔다는 얘기야, 너네가. 반도체 소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뭐 물질의 전기적인 성질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안 나갔다는 얘기잖아. 근데 왜 안 나갔다고 찡찡거리냐고. 그러니까 저 순수 불순을 저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나왔어요. 좀 부끄러웠어요, 지금. 반도체 소자는 나왔는데. 자, 여러분. 이제 이걸 이용해서 반도체 소자를 봅시다. 자, 거기에 반도체 소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질을 이용한 전자 부품이에요. 이 P형과 N형을 이용해서 만든 부품인데, 이 전자 부품의 가장 큰 특징, 딱 두 개입니다. 알았어요?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요. 그 의미가 이거예요. 다이오드 전류에 이렇게 불러요.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인지 알겠어? 정류라는 거? 필터한다는 거예요. 전류는 여러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만 흘러요. 알겠어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절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진 않거든요. 정류라는 건요, 전류가 흐르는 걸 끊기도 하고 다시 흐르기도 한다는 걸 하는 장치란 얘기예요. 그 의미만 알면 되고요. 트랜지스터는요, 이 반도체를 세 개를 연결합니다. NPN이나 PNP를 연결하는데 얘는 정류작용도 하지만 증폭작용이 더 커요. 무슨 얘기죠? 더 키운다고요, 세 개를. 전류를 더 센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오느냐? 사실 다이오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다이오드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이오드부터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잠깐만 가볍게 설명을 할게요. 다이오드가 어떤 애들이냐? 이렇게 된 애가 다이오드예요. 하나는 P형이고요. 하나는 N형이라는 거죠. 두 개를 접속시켜 놓은 게 바로 다이오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셔야 되냐면 요 지점이요. 여기에다가 여기다 아주 그냥 온 신경을 모아 놓으세요. 여러분, N형은 뭐가 남아 돌아요? 전자가 남아 돌죠? 다시 말해서 전자가 많은 애들이에요. 그죠? P형은 누가 많은 애들이에요?
빈 의자가 많은 애들이에요. 알겠어요? 네. 근데 전류가 흐른다는 건,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자가 이동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럼 여기는 전자가 많고 여기 전자가 없으면 이 빈 의자는 여기에 몰려야 되죠. 여기다. 이렇게. 이 빈 의자 이름이 뭐라고 얘가? 양공이야. 그 다음에 얘는 전자가 여기에 몰려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몰려야 얘가 이리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연스럽게 전자가 이리로 넘어가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봐요. 전자의 이동 방향이 어딥니까? 전자가 이동하죠, 이렇게. 맞잖아요?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고요, 반대로.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얘는 전자가 남아 도는데 전자가 저기 이 접촉면 쪽으로 몰려가려면 무슨 극이면 돼요? 전자를 밀어내려면 N. 마이너스 해야 되잖아요. 그래 전자가 밀리잖아 저쪽으로. 그럼 여기는 뭐 해야 돼요? 플러스야 양공이 밀릴 거 아니에요. 접촉면으로 밀리려면 플러스 극은 어디에 연결하고? P형 반도체 연결하고, 마이너스는 어디에 연결하면? N형 반도체 연결하면 얘가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거죠. 알았니? 그럼 반대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이너스가 되면 이 PN 접합면에서부터 양공이 이리로 가요. 이쪽으로 밀려간다고. 땡겨지니까. 그지? 전자는 어디로 가고요? 여기로 가, 전자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접촉면에는 전자 이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P형과 N형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자가 일로 이동을 못하니까. 다이오드는 P형의 플러스 N형의 마이너스일 때 전류를 흐르게 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왼쪽 오른쪽 어디가 플러스야? 긴 게 플러스다. 짧은 게 마이너스야. 왠지 그럴 것 같지 않니? 플러스니까 길고 마이너스니까 짧고. 그렇잖아. 그래서 봐. 이렇게 두 개의 회로도를 그린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전구를 이렇게 그렸어. 여기도 전구를, 이렇게 전구를. 그리고 회선을. 이거 병렬회로라는 거거든? 알았니? X는 P형 아니면 N형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N형이면 여기가 뭐고? P형이고. 그럼 여기도 P형이겠지. 다이오드라고 이게. PN 접합. 근데 여기 무슨 극이라고?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에만 불이 들어왔고 여기 불이 안 들어왔어. X는 무슨 형 반도체일까? 잘 봐봐. 이 선을 쭉 따라가 봐. X는 내가 얘기했잖아. 저렇게 전류가 흐르려면. N형 반도체. 자, 여기 봐봐. P형 반도체. 이렇게. P형. 요게 성립하려면 저 X가 무슨 형 반도체여야 전류가 통해? P. 맞아요. P형이라는 거야, 저게. 그지? 플러스 그게 플러스가 연결된 이게 P형이어야 되는데 이게 N형이면 전류가 안 흐른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이게 다이오드야. 근데 이 다이오드가 왜 좋냐면 이건 잠깐 예를 드는 거야.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줄게. 오늘은 봐봐. 집안은 전류가 이런 형이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집안은 전류의 방에 일정하지 않은 무슨 형이라고? 교류야, 교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1초에 60번 바뀌어. 그거는 송전탑에서 전압을 맞추기, 전압 조절이 교류가 편해갖고 이렇게 연결하거든. 그러려면 봐라. 이걸 그대로 전기로 이용하는 게 형광등이야. 잘 봐. 이때도 전기세 내겠지? 아, 여긴 안 내, 0.
전기세 내겠지? 안 내, 0. 이래봤자 이게 얼마나 된다고, 시간이. 1초에 60번 바뀌는데 60분의 1초 중에 한 번인데 더 작아. 표도 안 나. 알았어? 그런데 다이오드를 연결하잖아? 잘 봐. 다이오드 연결한, 이게 LED 등이거든? 저거. 연결하면 얘가 이렇게 흘러. 플러스 마이너스, 그지? 전류야. 얘가 다이오드에서는 이렇게 흘러. 여기 전기세 안 내도 돼. 선생님, 그럼 여기, 아이씨, 불 껐다, 켰다. 잘 켜졌는데요? 못 느끼는 거, 우리가 못 느끼는 거라고. 실제로 이것도 여기서 순간순간 꺼지지. 우리가 느껴? 못 느껴. 저 깜박깜박거리는 거 못 느껴. 일주일에 60번이니까 120번 왔다 갔다. 이걸 60번 한다고. 너무 짧아서 못 느껴. 그렇지. 이거, 봐. 하나, 둘, 이거를 60번 하면 니들은 뺨을 120대 맞는 거잖아. 그지? 1초에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다이오드를 쓰면 반대편의 전류는 필터링해서 막겠지. 귀잖아. 이만큼 빈다고. 그런데도 우리가 못 느껴. 그리고 저거는 영원히. 형광등은 초크 나가고 면 다시 끼고 뭐 그래야 되잖아. 얘는 영원히. 한번 갈면 끝이야. 전기세도 적게 나오고. 이게 다이오드의 특징이다. 알았지? 그러니까 다이오드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발광 다이오드 있지, LED. 네. 요거에 대해서 알려줄게. LED가 이제 빛을 내거든? 뭐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다 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 원리에 대해서도 알려줄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가르쳐 줬는데 시험이 쉽게 나온다. 얼마나 저 영광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배우시고, 그리고 시험 보는데 할 수 있도록. 아마 니들은 얘를 어디다 쓰지? 라는 거밖에 안 나올 거야. 원리보다. 이런 건 안 배웠죠? 네. 그냥 가요.